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동시통역 관련해서 일이 있어요. 왜 이게 일이 있냐면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제가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그런 학생이 있어요. 레일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영어를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영어를 해왔고 지금 이제 외고 합격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어 굉장히 편의 사용 유창성도 계속 상승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진짜로 되게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어 잘한다라고 여겨지고 말이 좀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영어 진짜 잘해. 막 이런 거. 누가 잘해? 누가 잘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잘하냐라고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주변에 누가 영어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짜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잘하냐? 그럼 아니요.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친아 같은 거예요. 그 나는 못 봤는데 있대. 그러면 진짜 걔네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유럽 가서 일을 해보고 그러면 그쪽 클러스터 전체에서 영어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영어로 말을 할 일이 생기고 영어로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말을 잘하고 뭐 하느냐 하면 아니요. 별로 그냥 그래요. 외고 외대 나오고 막 해서 그냥 그 외국어의 스페셜리스트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냐 그러면은 잘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막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끝판왕은 동시통역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제 삶에서 저는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지금은 좀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잘 못하니까 제가 결국 전문적인 일이 있고 막 하면 다 따라다니면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를 사이에 두고 나랑 아내가 모두 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해내려면 저는 동시통역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고요. 두 번째로는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순이 두 개가 두 언어가 같으면은 그냥 바로 직독 직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있는 거를 단어 치환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사여구가 많이 추가되고 추가돼서 끝에 우리나라 말의 끝에 동사가 마지막에 딱 나온다고 치면은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미사여구를 다 기억해뒀다가 동사가 나오는 순간에 동사를 처리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미사여구를 전부 다 다시 재생성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SVO냐 아니면 SOV냐 이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SOV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SVO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V가 어디 들어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동시통역의 난이도가 급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언어 대 언어의 치환으로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한국어를 영어로 동시통역. 이게 다 달라요, 진짜. 영어를 한국어로 동시통역. 이 두 가지를 다 따로 훈련을 하는 게 맞고 달라요, 해보면 확실히.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돼야 되고, 어, 그냥 일반인이 하는 말, 제가 아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하는 말,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판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시작해야 될 건 이거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훈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했던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토대로 그것을 듣고 내가
바로 영어로 바꿔낼 수 있는, 영어로 했다면 그걸 한국어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한국어로 했다면 그걸 영어로 바꿔낼 수 있는가, 동시에 그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볼게요.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레일라도 봐야 되고 스텔라도 봐야 되고 에리얼도 봐야 되고 그 뒤를 따르는 이제 영어를 편하게 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봐야 되는 영상이에요. 왜? 결국 그래서 끝이 어딘데? 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숙제 첨삭을 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 여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틀 게 아니라 이렇게 틀면 더 제대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게 나아요. 내가 볼 때. 유튜브가 굉장히 영상 재생에 진짜로 잘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걸로 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네이튼 숙제 첨삭이 지금 현재 이미 틀 수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나? 자막 작업은? 자막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자동 자막이 생기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은 그냥 네이슨 학생 말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예전 거를 볼게요. 그냥 요 정도 내려와서 볼까요? 글쎄 누구 걸 보면 될까? 이런 걸 볼게요. JHY 수업 요약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여기에다가 절반으로 놔두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절반으로 놔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들리는 모든 말들.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여기서 들리는 모든 말들을 제가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낼 수 있으면 적어도 제 말을 제가 영어로 하는 어휘가 비슷할 만한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뇌내에서 그걸 치환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증을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즉 제가 듣는 거는 조금 소리를 줄인 상태에서 아니야. 듣는 거는 소리를 그대로 둘 거고 녹음되는 소리를 줄일게요. 아마 지금부터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아마 작게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게 100%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50%로 줄이면 아마도 요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저는 똑같이 들리는데 아마 녹음은 다르게 될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데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녕하세요, Hello, this is Kenny. I'm gonna summarize the class today. The class today I had was very boring and painful, and the class was in fully English, and I tried to 이게 그건데 봐봐요. 리딩 조금 이게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 자막을 켤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행을 했고요. 리딩 조금 시키겠다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을 미리 간 게 뭐냐면은 리딩을 조금 시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try라는 동사를 던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말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시키게까지 듣고 저는 그게 판단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다 듣고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갑자기 부정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근데 내일 당장에 동시통역을 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뭐 되겠지 하고 가봤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과 동시통역 실력이 두 개를 다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동시통역이 되는 게 아니고 동시통역을 진짜 잘한다고 해도 영어 실력이 동시통역 못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걸 목표를 삼고 그거를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조금 더. 여기에서부터 다시 갈 건데 는 이 부분을 좀 기록을 해야 돼요. 이라는 부분을 듣고 나는 바로 I tried를 썼지만 사실 이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됐다.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됐네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바로 try를 썼지만 사실은 그래선 안 됐다. 그렇기에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동사가 정해지는 영역까진 내 기억력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다음부턴 유창성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할 거예요. 이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걸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씩 해나갈 건데, 봅시다. 다시 볼게요. 일단은 회화 위주였을 여기서부터 진행했던 수업은 굉장히, 자, 일단 자막 끄고, The class I ran today was very painful. It must have been painful and boring. 수업은 전부 다 회화 위주로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And the class was fully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렵다. 진행됐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못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수업은 전부 영어로만 진행됐고요. 라는 말을 내가 바로 뽑아 쓰지 못하네. 왜? 이런 관점으로 내가 뭘 왜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진행되다라는 말을 여기 이 문장에 정확히 녹여내기 위한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We had the class fully spoken in English.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통역의 영역으로 가면은 동사를 정확히 하나를 지정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캐주얼한 영어로 쓰는 것보다 딱 진행되다 라는 동사를 하나 뽑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진행하다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수동태로 쓸 거면은. 그러니까 어드밴스가 나오는데, 그래, 난 프로그레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애매해요. 이렇게는 쓰지 않거든. 아, proceed를 쓰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지금 수동태잖아요. 진행됐다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를 그냥 클래스로 잡고, 아니, 주어를 we로 잡고, had나 we proceeded 이런 식으로 잡거나 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걸 직역 형태로 가서 the class was fully proceeded in English 이렇게 갈 거냐,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지금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문장인데 그걸 캐주얼하게 그냥 주어를 we had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the class was, 여기서 내가 run을 자꾸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난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문장 어떻게 I mean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동시통역이니까. 그러면 안 될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캐주얼한 자리에서 친구 대 친구 이렇게 해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국가 대 국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The class was proceeded.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애초에 proceed에 이게 맞아? 이 과거 형태가 그게 맞아?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맞긴 맞네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 이거를 섣불리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으로 갈 거냐, 무슨 동사를 쓸지, 명사를 쓸지 등등해서 이게 틀릴 리가 없지 라는 확신이 드는 케이스가 1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0개가 될 때는 당황하고 말을 절고, 그 와중에 한국어, 내가 통역해야 할 한국어는 계속 늘어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 미리 준비. 그리고 임기응변. 훈련.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의 영역이 좀 더 커요. 결국 인류가 주로 사용하는 동사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면 그걸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미리 가봤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대한 훈련이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 한 가지 영상에 담았고, 레일라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동시통역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영어를 계속 하고 싶고 더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걸 미리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내가 못하는 걸 찾고 그걸 할 줄 아는 상태로 바꾸면 된다. 세상은 단순하다. 내가 아직 못하는 걸 찾고, 그렇죠. 세상에 필요한 걸 찾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아직 못하는 걸 찾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가진 능력치에 따라, 능력치가 낮으면 쉽게 교체 가능하고 높으면 교체 불가능하다. 교체가 힘들수록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필요한 걸 하기에 필요한 걸 하기에 항상 찾는 사람은 항상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스트레스가 없고, 교체가 불가능하기에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기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기에 돈을 팔아 시간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송역가 사실 영어를 좋아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동시통역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솔직히 사람보다 AI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이쪽에 전망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저도 이걸 할지 안 할지도 생각도 해봐야겠네요. 동시통역이 굳이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열어놓고 두 명이서 왔다 갔다 대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외국인 한 명 섭외해가지고 해봐야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